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서구 철학사의 주요 흐름에 도전하는 중요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기존의 변증법, 특히 헤겔의 변증법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동일성 철학에 맞서 비동일성과 개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개념과 사물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재해석하며 전통적인 동일성 철학의 한계를 폭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도르노는 사유가 현실을 온전히 포착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개념과 현실 사이의 필연적인 간극을 인식하는 부정적 사유를 제안합니다. 우선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음악 이론가이며 20세기 서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는 비판 이론의 핵심 인물이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2세대 리더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현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아도르노는 190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빈에서 알반 베르크에게 작곡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0년대에는 막스 호르크하이머를 만나 함께 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933년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이었던 아도르노는 독일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와 미국 뉴욕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호르크하이머와 함께 계몽의 변증법을 집필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도르노는 현대사회의 이성, 즉 계몽이 어떻게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되어 인간을 억압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찰했습니다. 아도르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부정변증법입니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이 개념과 사물의 일치 즉 동일성을 추구하는 데 반해 자신의 부정변증법은 개념이 사물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는 불일치, 즉 비동일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유는 현실의 복잡성과 모순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에 그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르노는 또한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떻게 상품화되고 인간의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자율적인 예술과 대중예술로 구분하고 자율적인 예술만이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도르노는 미학적 영역에서도 많은 연구를 남겼으며 아방가르드 음악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은 현대 음악 이론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953년 독일에 돌아온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1960년대 서독 학생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아도르노는 급진적인 학생 운동의 폭력성을 비판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아도르노는 1969년 사망할 때까지 수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사회학, 정치학, 문화연구, 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지성적 저항의 필요성을 역설한 20세기 최고의 비판 사상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서론, 동일성 철학에 대한 비판. 아도르노는 서문에서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을 동일성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정의합니다. 동일성 철학이란 사유와 존재가 일치하며 보편적인 개념이 개별적인 사물의 본질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는 이러한 동일성 철학이 현실의 복잡성, 모순,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도르노의 목표는 헤겔의 변증법이 모순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종합에 이르는 것과 달리 모순을 해소하지 않고 그 자체로 유지하는 새로운 변증법, 즉 부정변증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동일자를 사유하는 역설적인 시도입니다. 이 존재론에 대한 관계. 존재론적 욕구의 비판. 아도르노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이데거가 존재의 의미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삼았다면 아도르노는 이러한 존재론적 욕구가 추상적이고 공허한 형이상학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존재라는 개념이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현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도르노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구체적인 존재자들입니다. 존재와 실존의 관계. 아도르노는 존재를 추구하는 대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 구체적인 삶의 양태, 즉 실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개념이 실존의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음을 지적하며 사유가 할 일은 바로 이 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념의 폭력에 저항하고 개별적인 것들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와 연결됩니다. 3. 부정적 변증법. 개념과 비동일자의 긴장. 개념과 범주들의 재해석.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을 뒤집는 것입니다. 헤겔은 정과 반의 모순을 합으로 해소함으로써 개념의 자기운동을 통해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아도르노에게 이러한 종합은 개별적인 것들을 보편적인 개념에 종속시키는 폭력과 같습니다. 부정 변증법은 모순을 해소하는 대신 그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며 개념과 사물 사이의 불일치를 끊임없이 파헤칩니다. 예를 들어 정의라는 개념은 사회의 복잡한 불의를 모두 포괄할 수 없습니다. 부정 변증법은 정의란 무엇인가? 를 묻는 대신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불의는 무엇인가? 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말하는 개념으로 비동일자를 사유하기입니다. 4. 모델들. 구체적인 철학적 실천. 자유. 실천 이성에 대한 메타 비판. 아도르노는 칸트의 실천 이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칸트가 제시한 자유는 순수한 이성적 자유에 기반하지만 아도르노는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분리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자유라고 비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추상적인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도르노에게 자유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획득되어야 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세계 정신과 자연사. 헤겔에 대한 부연 설명. 아도르노는 헤겔의 세계 정신 개념이 역사를 합리적이고 목적론적인 발전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헤겔의 이러한 역사관은 역사의 비합리적인 측면, 특히 고통과 파괴를 무시합니다. 아도르노는 이에 맞서 자연사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연사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순환처럼 필연적 진보가 아니라 고통과 파괴가 반복되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역사를 승리자의 서사가 아닌 고통받은 개별자들의 흔적과 기억의 총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형이상학에 대한 명상들. 아도르노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합니다. 그는 형이상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존재가 결국 동일성 사유의 최종 형태라고 봅니다. 아도르노에게 진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순과 비동일성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대신 사유가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 모순을 해소하기보다 드러내는 비판적 실천을 제안합니다.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은 단순히 이론적인 저작을 넘어 철학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는 윤리적 실천입니다. 그는 사유가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고 추상적 개념 속으로 도피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철학이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대변해야 한다고 설파합니다. 즉, 철학이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는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대변하는 비판적 실천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유가 개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개념이 포착하지 못하는 것, 즉 비동일자들을 해방시키려는 도구로서 윤리적 시도임을 밝힙니다. 이는 개념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념이 억압했던 개별적인 것들의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불평등을 단순히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개념 속에 숨겨진 개인들의 구체적인 고통과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정변증법적 사유입니다. 아도르노에게 철학은 더 이상 현실을 종합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결핍과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는 철학이 사회적 불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현실을 비판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도르노는 철학이 더 이상 현실을 종합하고 완벽하게 규정하는 종합의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결핍과 모순을 끊임없이 폭로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철학은 현실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끊임없이 왜? 라고 질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변증법이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을 지니는 이유일 것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